난 사춘기도 아닌데 왜 여드름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성인 여드름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드름으로 고생 중이신 성인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영주입니다.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 시절에 발생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이 지속되거나 혹은 사춘기 시절에는 나지 않았는데 성인이 돼서 새롭게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요. 성인 여드름은 주로 턱선, 턱 아래, 목 부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집요하죠. 재발도 잘합니다. 여드름이 난 부위에 착색이 잘 생기고 피부 재생 능력 또한 떨어지는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흉터도 잘 생깁니다. 성인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월경주기나 임신, 피임약 사용 등 체내의 호르몬 변화가 여드름 발생과 악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외부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피로, 흡연, 잘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 후에 여드름이 악화되어 내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인 여드름은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교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성인 여드름의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됩니다. 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여드름이 악화되어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피지 생성을 증가시켜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올바른 세안 습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드름 환자 중에 피지가 여드름이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피지를 완벽하게 제거하겠다고 강한 세정제를 사용해서 하루에 3-4번씩 과도하게 세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악화시켜서 세균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안은 하루 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메이크업을 했거나 선크림을 바르셨다면 이중 세안을 통해서 메이크업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해서 약산성의 순한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고, 세안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 주십시오. 세 번째, 지아 인덱스가 높은 식단을 피해야 합니다. 지아 인덱스 들어보셨나요? 지아 인덱스는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상승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혈중 혈당을 빨리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IGF-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피지 분비를 촉진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흰쌀밥, 빵, 파스타, 라면, 과자와 같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사탕, 초콜릿, 감자튀김 등은 지아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실제로 라면만 먹고 자면 여드름이 올라온다, 혹은 나는 술자리를 갖고 나면 다음날 여드름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아 인덱스가 높은 음식이라도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통곡물이나 콩류, 채소, 과일과 같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많이 드시면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여드름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니, 여드름이 계속 나시는 분들은 치즈나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오일 베이스의 화장품,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그리고 보습 기능이 강조된 크림 타입의 보습제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장기간 도포하고 있으면 모공 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름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는 화장품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유용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논코메도제닉이라는 개념입니다. 화장품의 라벨지에 보시면 표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코메도는 모공이 막혀 피지가 저류된 상태, 즉 면포를 의미하는데요. 논코메도제닉은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낮아서
면포를 잘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드름 피부 환자들에게는 농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일 프리 제품 역시 모공을 막는 오일 성분이 배제해 있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을 선택할 땐 라벨지나 성분표를 보시고 농코메도제닉, 오일 프리 혹은 아크네 프론 스킨과 같은 문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이라도 여드름 환자들은 가능한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시고 메이크업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섯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성인 여드름 환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단백질 보충제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 웨이프로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유청 단백질은 IGF-1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유청 단백질 대신 콩이나 완두 단백질 등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로 대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서 피지성의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여드름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성장을 위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까지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드름이 심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스테로이드의 남용은 건강에도 여드름에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 중 땀이 모공을 막거나 땀과 피지가 장기간 피부에 남아있으면 여드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밀착된 운동복이나 장비는 마찰을 통해 염증성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땀에 젖은 운동복을 즉시 갈아입고요. 세안과 샤워를 통해서 땀과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섯 번째, 피부에 닿는 물리적 자극과 위생관리 부족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먼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드름이 난 부위를 손으로 짜는 행동은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과 얼굴 피부에 있는 균이 여드름 부위에 침투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압출로 인해 염증 부위가 넓어지고 조직 손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손뿐 아니라 압력이나 반복적인 피부 마찰 이후에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아크네 메카니카라고 하는데요. 모자나 헬멧, 스포츠 장비,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메이크업 도구, 베갯잎, 면도기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은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손과 얼굴을 통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알코올성 티슈로 닦아서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얼굴에 스마트폰을 대고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발생되는 열기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면도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기 면도기라면 날 세척을 사용할 때마다 해주시고요. 카트리지 면도기나 일회용 면도기는 면도 후 날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시고 완전히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날이 묻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는 느낌이 들거나 냄새가 나거나 녹이 쓴 경우에는 반드시 날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도날의 청결뿐만 아니라 면도 방법도 중요한데요. 면도 중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투해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면도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세안을 먼저 하고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한 후에 면도 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면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면도할 때마다 상처가 나고 염증이 계속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레이저 제모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메이크업 도구는 피부에 직접 닿아서 세균과 먼지가 축적될 수 있으므로 최소 주 2회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왁스, 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제품은 이마와 헤어라인의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제품 잔여물을 깨끗이 세안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B6와 B12의 과량 섭취입니다. 비타민을 과하게 섭취하면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신경 기능이나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지성 활동과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B6와 B12 비타민 보충제를
과량 섭취했거나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여드름 관리로도 여드름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섭취 중인 영양제의 성분표를 점검하시고 필요시 중단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인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여드름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이런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